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저번 시간에 뭐 배웠죠? 우리가 103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다. 항상 제가 법률 행위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계약이로 읽는다. 그 계약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계약은 무효다. 그럼 35회는 어떻게 출제되었냐면요.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1번부터 쭉 5번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캐치할 것은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이 의미는 반사회 질서 법률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는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 자체는 무효라는 효력이 없다, 무효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출제자의 의도는 해당돼서 효력이 없는 경우를 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5번 내용 중에 해당되어서 무효가 있는 정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는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가 쟁점이 아니라 뭐가 쟁점? 법령의 강행법규에 위반돼요. 강행법규에 위반돼요. 또는 뭐라고 하죠? 효력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를 지무로 출제됐습니다. 그 1번이 뭐가 있냐면 관계법령에 따라 정한 수수료의 범위를 초과한 약정. 기억나십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수수료의 맥심을 정했고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서 무효. 그 지문을 1번을 했습니다. 1번은 무효인 건 맞는데 왜 이거죠?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인 경우가 아니라 어떤 경우죠?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력이 없다. 그 점에 방점을 두고 기억을 했었으면 1번으로 답을 마킹할 수도 있는데 1번이 무효인 이유는 강행법규 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문은요.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령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를 공부를 할 때 효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이제 정확하게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출제 지문은 이거였습니다. 어떤 지문이 출제됐으면 무효인 경우, 이게 답이었는데 이걸 묻는 거였는데 어떤 게 출제됐냐면 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는 목적의 보험 계약은 사회 질서에 반해서 무효인 경우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문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요 지문과 그리고 34회도 출제됐던 요 지문이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103조를 공부할 때는 사회 질서에 반해서 무효인 경우와 아니면 사회 질서에 반해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 내용. 자, 오늘 공부 내용은 부동산의 이중매매예요. 제가 부동산 이중매매에 딱 최근에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자, 10년 동안에 사례형으로 2번 출제됐고요. 그 출제된 지문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다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출제되지는 않았는데 항상 이 파트를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용에 설명이 있어야 할지. 왜냐하면 이중매매와 관련된 쟁점들은 민법 전반에 걸쳐서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개념을 몰라도 수험생 입장에서 암기만 하고 중요한 쟁점 몇 가지만 암기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좀 더 폭넓은 지식과 그리고 민법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수험생이 어려운 내용을 듣는 것보다는 좀 더 귀에 착착 붙고 좀 더 쉬운 내용을 듣는 걸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부터 가는 내용들이 향후에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지만 향후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향후에 실무를 함에 있어서 자신이 봉착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좀 용기를 갖고 그리고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이주매매는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쟁점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 자, 말 그대로 부동산.
부동산이면 대표 중에 뭐가 있죠? 토지와 건물이죠.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입니다. 이 건물에는 주로 뭐가 있죠? 아파트나 주택이겠죠. 부동산의 이중 매매. 매매 계약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인데 이중이에요. 매매 계약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겁니다. 부동산 이중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예컨대 X 토지를 예를 들게요. 그리고 갑의 소유예요. X 토지에 대해서 몇 개의 계약, 매매 계약이 두 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이중 매매예요. 그럼 이중 매매 계약에 의해서 쟁점이 되고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 갑 소유 X 토지가 있어요. 그리고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을이 갑 소유의 X 토지를 사겠다는, 얼마에 사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했어요. 근데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계약에 따라서 뭐만 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예요. 보통 매매 계약하면 계약금, 매매 대금을 정하고 계약 당일날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잔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언제 받죠? 잔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고 아직 등기는 안 돼 있어요. 이것은 향후에 잔금과 함께 넘겨받기를 한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뭐가 이루어졌다? 이 갑소의 X 토지에 대해서 욕심이 난 병이 등장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해서 내가 사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이미 팔았는데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나랑 계약을 해서 내가 사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갑이 병의 꼬임에 넘어가서 매매 계약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 순서로 매매 계약이 동일한 X 토지에 대해서 두 개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먼저 체결되고 이게 뒤에 체결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때 제1 매수인 그리고 제2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상태라는 표현을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요걸 설명하지 않더라도 문제 푸는 데 지장이 없는데 정확하게는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들. 첫 번째 쟁점은 그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그럼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래서 형제 등기부상, 부동산 등기부상, 현재 소유자는 병입니다. 자,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쟁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쟁점이 나타나냐? 첫 번째, 시간적 순서상으로 을이 먼저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하지만 등기는 하지 않았어요.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 소유권 이전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사실만을 가지고 제2 매매 계약, 이 매매 계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가 하나의 쟁점입니다. 내가 먼저 여기서 찜해서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두 번째 매매 계약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는 이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가 이론적인 쟁점 하나입니다. 이건 달리 표현하게 되면 이겁니다. 이 사람은 X 토지의 소유권 취득했습니까? 아직 소유권은 취득 못했죠. 왜냐하면 등기를 안 했으니까. 그럼 소유자는 아니에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뭘 갖고 있죠? 계약의 기초에서 어떤 권리가 있죠? 매매계약에 기초하면 급부이행의 문제가 있고 어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한다. 어떤 권리요? 을은 X 토지에 대해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갖고 있죠. 계약의 기초에서. 그런데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급부의 이행과 관련되기 때문에 성격이 뭐다? 채권.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을은 갑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채권을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 계약에. 그게 하나의 쟁점 하나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은 현재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 즉 물권을 취득한 사실은 없고 단지 채권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매매 계약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게 하나의 쟁점인데 결국은 이 논의의 해결책은 채권의 개념입니다. 채권은 뭐냐면 특정의 상대방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배타성이 없어요. 배타성이 없다는 얘기는 동일한 목적물, 즉 X 토지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병 또한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채권을 갖잖아요. 배타성이 없다는 얘기는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을 여러 개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의미는 이 매매 계약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게 원칙인 겁니다. 그게 하나의 쟁점이에요. 그거 다시 설명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 매매 계약을 통해 두 번째 매매 계약을 통해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래서 등기부상 소유자는 현재 병이에요. 그런데 이 매매 계약 자체는 을은 갑에 대해서 채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매 계약 자체에 대해서 영향을 못 끼쳐요. 다만 이 매매 계약이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배웠지 않습니까? 배임행위에 매도인의 이 사람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103조 위반이 되어서. 배웠지 않습니까? 사회질서에 반하는 해당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 어떤 경우?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배임행위라는 표현이 나오려면 첫 번째 매도인의 배임행위잖아요. 매도인의 배임행위는 어느 시점에 발생하냐면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아직 등기는 되어있지는 않지만 을이 이 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단지 잔금을 주지 않은 상태 아니면 잔금을 줬지만 아직 등기를 받지 않은 상태 이런 상황입니다. 포인트는 중도금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중요하게 배울 내용이지만 이 매매 계약을 계약금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어요. 즉 중도금이 준 상태라면 이 계약은 일방이 임의로 채무 불이행 같은 사유 없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야만이 배임행위가 운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삼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핵심은 적극 가담이에요. 누가? 이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다.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병이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을 적극적으로 꼬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 매매 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가서서 꼬셔서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적극성이에요. 그래서 비교할 개념은 뭐냐면 적극적인 배임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이 매수인이 이러한 계약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과
구별할 게 보다 제2 매수인이 일매매 계약 체결서를 단순히 아는 것과는 구별을 해야 한다. 그래서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만 이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에 해당돼요. 무효가 되면 이 사람은 비록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이 없어서 소유자가 아니에요. 이제 이것도 배울 겁니다. 자, 기억할 거 뭐냐면 계약이 무효이면 설사 병으로 등기부상 이 사람이 등기부상이 소유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소유자다?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잖아요. 등기부상. 그럼 등기부상 병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 소유자는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가 이 사람이고 등기부상 소유자는 지금 이 사람 돼 있어요. 그럼 진정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지금은 같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이 돼요. 자, 또 하나.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어요.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소유권을 넘겨받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방법은 뭐냐면 이 병 명의의 등기를 말소를 시켜야 돼요.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지만 등기부에 지금 누구 이름 돼 있어요? 병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갑을 매매 계약을 기초로 해서 이전 등기가 불가능해요. 이게 살아있으면 등기 공무원이 받아줄 줄 알아요. 즉, 이 X토지의 소유권이 말소가 돼서 갑의 소유로 놓은 상태야만이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됩니다.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래야만이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럼 선행 조건이 뭐다? 병 명의의 등기부상 병 명의의 등기를 말소를 시켜야 돼요. 말소를 시켜서 갑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된 것으로 회복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갑에서 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소는 누가 할 수 있다? 이건 214조의 문제고 소유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 진정한 소유자. 그럼 소유자는 누구죠? 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갑이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를 시킨 다음에 갑에서 을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할 수 있다? 갑만이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소유자만이. 그런데 만일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하지 않게 된다면 을은 가만히 있어야 한다? 좀 불합리하잖아. 뭐 어떻게 한다? 을은 갑에 대해서 어떤 채권을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죠. 자신의 권리 행사를 보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대신해서 갑이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서를 대의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게 채권자 대의소송입니다. 나중에 가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게 쟁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근데 계약이 무효인데 왜 등기가 효력이 없는지, 이게 하나의 쟁점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특성, 물권의 특성, 그 다음에 물권행위 유인성,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 그리고 매매 계약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들. 그러니까 물권법 전반에서 중요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이미 이중매매에 설명할 때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의식만 갖는다. 이중매매 쟁점이 어떠한 부분인지만 이제 아시고 나중에 되면 사례를 가지고도 풀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만 가지십시오.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리를 하게 되면 이중매매 민의는 먼저 X토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되는데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제2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사람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 이 계약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무효가 되는 경우는 배임행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에 무효이고, 계약이 무효이면 병명의 등기 또한 효력이 없다. 그러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려면 병명의 이전 등기가 먼저 선행적으로 말소가 돼야 하는데, 이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진정한 소유자인 갑만이 할 수 있다. 만약에 갑이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을이 자신의
채권, 어떤 채권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갑이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는데 그러면 하나씩 이론적으로 필요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한번 언급했습니다. 자, 부동산. 부동산에는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이 있고 건물은 아파트다.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확인 요건은 주체는 누구예요? 매수인이. 그러면 유효하려면 첫째, 이거와 관련된 채권행위, 매매계약은 제가 채권행위라고 했습니다. 채권행위가 있고 플러스 물권행위가 있습니다. 이건 잘 기억하세요. 이제 도식적으로 외우셔야 합니다. 아, 채권행위, 매매계약은 채권이다. 수험생 입장은 매매계약, 계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이면 채권행위다. 그 다음 물권행위. 근데 물권행위는 제가 뭐라고 했죠? 물권적 합의와 등기다. 그래서 앞에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유효해야 합니다. 근데 물권행위의 유효는 자, 물권행위도 유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매수인이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거 제가 종전 시간에 이 개념은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행위 같은 경우 그러죠. 계약은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계약은 원칙이지만 다만 배웠죠. 무효인 경우 예컨대 법령의 규정, 그 법령이 강행법규나 아니면 또는 또 다른 표현이면 효력 규정이 위배되면 무효가 되겠죠. 채권행위가 무효이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 못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합니다. 유효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모두 다 갖춰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103조 위반. 채권행위가 성립했어요. 매매계약이 성립했어요.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의사표시가 합치되지만 사회 질서에 반해서 무효인 경우에도 취득을 못한다. 아까 이중매매할 때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물권행위의 유효에서 관련해서는 채권행위의 유효 관련해서 지금 배웠잖아요.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강행규정 또는 103조 위반된다. 이에도 채권행위가 유효하지 않는 경우를 이제 배울 겁니다. 어떤 경우? 104조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되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 경우에도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108조, 107조 1항 단서, 나중에 배우는 109조, 110조 계약을 취소한 경우 아니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취득을 못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채권행위가 유효하고 물권행위가 유효해야만 한다. 채권행위의 유효와 관련해서는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이 채권행위가 예외적으로 103조를 위반하거나 104조를 위반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가 효력이 없고 그렇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물권행위 유효성과 관련된 것은 하나만 기억해야 돼요.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다. 기억하십시오.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다.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 처분 권한입니다.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다. 따라서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 그 얘기는 처분 권한자가 등기를 해줘야만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처분 권한자가 등기를 해줘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처분권은 결국은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등기를 해줘야만이 효력이 있고 만일 등기를 넘겨준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면 물권행위는 효력이 없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개념. 이 처분 권한에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부터 처분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험할 때는 처분 권능까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분 권하면 소유자야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소유자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야만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만약에 매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면 설사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물권적 합의가, 이 물권행위는 물권적 합의 등기가 있는데, 이 물권적 합의는 처분 권한이 필요하고, 처분 권한이 필요한데 결국은 같으면 소유자야 한다. 소유자가 매수인에게 등기를 한다. 이 개념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처분 권한. 그래서 나중에 무권리자, 유동적 무효 유형 기억나십니까? 무권 대리행위. 또 하나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이 파트와 연관되는 거예요. 무권리자 처분행위. 왜냐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물권에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리고 민총 시간에 등기와 관련해서는 언급된 것은 물권법 시내 이 등기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급법상 절차만 지키면 돼요. 다만 쟁점이 되는 건 딱 두 가지 포인트예요. 하나는 물권법에도 외우는데 중복 등기의 효력, 특히 소유권 보존 등기, 예컨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두 개 있을 때 그 효력의 문제가 하나 쟁점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경우는 또 나머지 뭐냐면 부동산 특별법인, 민사특별법인 부동산 실명법에서 언급이 된다. 나중에 배우고 중요한 내용인데,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이거겠죠. 명의신탁 약정 및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등기는 효력이 없다. 그 경우 외에는 이 등기 자체에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 약정 및 그리고 이에 따른 등기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되면 설사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 위에는 대부분이 처분 권한이 있냐 없냐가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채권행위가 유효한지 아니면 무효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물권행위가 관련해서는 처분 권한자가 등기를 해주는 건지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래야만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만이라도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설사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그걸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실 게, 자, 이렇게 유효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이 소유권 취득 방법은 어떻게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형 되죠. 매매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수인 앞으로, 정확한 표현은 매도인에서 처분 권한이 있어 하니까요. 처분 권한 있는 매도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대가 효력이 있는데, 만일 이러한 채권행위 내지는 물권행위가 둘 중 하나라도 효력이 없으면 설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어도 효력이 없다. 즉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 진정한 소유자는 그 전의 소유자인 매도인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또 하나 이제 기억할 게 뭐냐면, 자, 채권행위 있고 물권행위 있고 그다음 등기가 됐어요. 근데 이 채권행위가 원칙적으로 성립할 때는 유효했는데 나중에 보니 무효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채권행위, 이 계약의 취소 사유가 있어서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이게 취소입니다. 또 하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후에 당사자 중 일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리고 계약 해제 요건을 갖춰서 계약 해제권이 발생했는데, 그 해제권이 발생된 이후에 계약 해제권이 발생되어 그 해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소멸됩니다. 계약 해제권. 그래서 이 채권행위에 무효 사유가 있고, 아니면 취소 사유가 있어서 취소권을 행사하고, 아니면 계약 해제를 권을 행사해서 소급적으로 소멸된 경우에 물권행위 이 자체에는 유효하더라도, 이게 설사 물권행위 자체가 유효하더라도 뭐가다? 물권행위는 이 자체가 유효한지 여부를 따르지 않고 무효가 된다.
요걸 기억해 주십시오. 채권행위가 무효이면 물권행위도 무효이다. 그래서 이 물권행위는 그러니까 등기되겠죠.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해 주십시오. 채권행위가 무효 아니면 취소, 해제 사유가 있어서 이걸 행사하게 되어 효력이 없어지게 되면 물권행위 또한 무효가 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뭐냐면 채권행위가 이런 사유로 무효 효력이 없어지게 되면 물권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게 물권행위의 유인성이에요. 원인이 있다. 채권행위를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가 효력이 없으면 물권행위도 효력이 없다. 그 결과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효력이 없다. 이 사람 진정한 소유자가 고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다. 이 개념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채권행위가 무효이고 아니면 취소 사유가 있어서 취소권 행사하고 해제권 행사해서 효력이 없음. 결국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는 표현이 무효예요. 없으면 물권행위 또한 무효다. 물권행위 무효라는 얘기는 결국 등기도 효력이 없다. 그 결과 등기부상 소유자와 진정한 소유자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나갈게요. 하나 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등기부상 소유자와 그 다음에 진정한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소유자를 또 뭐라고 하냐면 법률상 소유자라는 표현을 써요. 법률상 소유자. 그러면 이 소유자는 등기부에 이제 갑구란에 이제 소유권 관련했는데 이제 권리자가 나와요. 그럼 예컨대 갑에서 을로 넘어갔어요.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넘어갔는데 이게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등기 효력이 없어요. 근데 말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을이 외관상에는 소유자라고 해요. 그래서 등기부상 소유자를 외형상 소유자라고 해요. 외형상. 이런 표현들 이건 기억을 해주십시오. 외형상 소유자와 진정한 소유자가 다르다. 근데 갑이 소유자죠. 진정한 소유자예요. 진정한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랑 병하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매대금 받았어요. 그럼 등기부 넘겨줘야죠. 그런데 등기부에 소유자 누구라 돼 있어요? 을로 돼 있으면 접수를 안 받아줘요. 아무리 갑이 가서 내가 진정한 소유자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요 등기를 말소를 시켜야 돼요. 말소를 시킨 다음에 자신이 소유자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외형상 자기가 진정한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소되면 그 다음 이 사람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매매계약서, 병과 매매계약서를 첨부하고 매도인감정서를 필요한 서류를 접해야만이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가능한 거예요. 이 등기 신문도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이 처음 이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힘들어요. 등기부에 을이 있는데 등기 공무원 입장에서는 을이 소유자를 보이기 때문에 각 병의 매매 계약서만 갖고서는 절대로 등기를 안 해줍니다. 결국 갑의 입장에서는 을을 명의 등기가 말소되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의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방해를. 결국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외형상 소유자의 을 명의 등기는 갑 소유의 진정한 소유자의 갑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거해야겠죠. 이 방해를 제거하는 게 몇다? 214조다. 기억나십니까? 물권은 대표적인 게 소유권인데 채권은 급부이행에 문제가 있지만 물권의 경우는 급부이행에 문제가 없고 단지 물권의 방해를 받을 수 있고 그 방해 상태를 제거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그 방해 유형이 점유를 빼앗기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는 반환받으면 되는 거고 기타의 경우에는 제거인데 214조에서 213조, 214 나누는데 213조가 소유자가 점유자 상태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고 214조 기타의 경우인데 방해를 제거하는 게 대표적인 게 바로 이인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그게 대표적인 이겁니다. 214조. 수험생은 이것만 하시면 돼요. 214조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자는 방해자잖아요. 을이 방해라고 했잖아요. 을 명의로서 방해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제기하고 이기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등기소에 제출하게 되면 말소가 돼요. 이렇게. 말소를 단 다음에 자기가 매매계약 체결한 상대방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요 내용은 앞으로도 여러 번 언급이 될 겁니다. 214조는 소유자가 방해자, 즉 등기부상의 외형상 소유자 상대로 진정한 소유자가 하는 거다. 법률상 소유자 아니면 진정한 소유자인 갑이 외형상 등기부상 소유자인 을을 상대로 말소 청구 소송하는 것이 214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214는 그걸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정리를 할게요.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나중에 등기부상 등기 원인이 되는 겁니다. 원인으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잖아요. 이 소유권 취득하는데 등기 방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고요. 자, 뭐라고 했죠? 채권행위가 유효해야 하고 물권행위가 유효해야 합니다. 그럼 물권행위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다? 등기가 포함된다. 그렇죠? 채권행위. 그럼 채권행위는 매매계약이었죠. 이게 채권행위였어요. 그리고 플러스 물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 물권행위에는 물권적 합의, 그러니까 처분권한, 핵심적인 용어는 처분권한이 있어야 하고 등기가 있어야 한다. 이 등기 형태는 어떤 형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야만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등기를 해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권법 중에 이제 186조가 있어요. 매매계약은 채권행위고 이걸 뭐라고 하죠?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법률행위 대표적인 게 제가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전 등기잖아요. 그걸 뭐냐면 물권 변동이라고 해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권 변동이면 변동에는 물권의 득실 변경이에요. 물권 대표적인 얘기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의 득실 변경은 뭐를 한다? 등기를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186조예요. 어떤 경우?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그럼 법률의 대표적인 얘기가 계약이에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 계약을 원인으로. 물권 변동, 소유권을 이전하는 요령이잖아요.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그게 물권의 득실 변경이에요. 배울 겁니다. 득실 변경. 변경은 잘 안 나와요. 수험생은. 실도 잘 안 나와요. 그럼 득이에요. 득은 뭐냐면 원시 취득과 이전적 취득이 있는데 그럼 배울 겁니다. 그 취득인데 물권 변동이 효력이 발생하는 뭐라 한다?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변동이 없습니다. 예컨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안 하게 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이 표현이 나중에 186조로 나오는 겁니다.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등기한다. 중요하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187조는 등기가 없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그걸 이제 시험에 출제가 잘 되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 합니다. 기억하세요. 186조는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물권 행위에 등기를 포함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학자들이 의견이 나눠집니다. 이 물권 행위 개념에 등기에 들어가냐 없냐에 대해서. 근데 제가 언급하는 내용들은 대법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셔야만이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배울 내용들입니다. 또 언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정리할 게 뭐냐면, 정리할 게 많으냐면,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표를 그릴 거예요. 자, 매도인 갑.
항상 당사자를 습관이 되셔야 합니다. 매수인이 됐어요. 그럼 항상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이제 물권 행위하게 되면 등기만 쓸 겁니다. 물권적 합의는 등기가 됐다는 얘기가 뭐죠? 물권적 합의는 소유권 이전을 합의했다. 그 얘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물권적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 안에는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권, 물권행위에서 물권적 합의가 뭘까? 소유권 이전 합의로 바꿔서 생각하시고 그 의미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줬다는 거예요. 예컨대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고요. 누구한테? 대부분 통상적 법무사님한테 주죠. 그 다음 매도 인감 증명서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물권행위죠. 물권행위. 이렇게 쓰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됐다. 이렇게 쓰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효력을 받으려면 소유자가 되려면 계약이 유효하고 물권행위도 유효해야겠죠. 그럼 기약하는 게 뭐냐면 물권행위는 쟁점은 처분권한이죠. 매도인이 소유자다. 그럼 처분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물권행위 유효한 거고 이 채권의 계약에는 무효사유나 아니면 뭐 취소권이나 해제권 행사가 없어야겠죠. 그러한 경우면 매수인은 소유자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고 만약에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사유가 있어 취소권을 행사하거나 지금 취소되거나 해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제가 뭐랬죠? 효력이 없어지고 그러되면 이 물권행위는 물권행위 유인성에 따라서 유의는 이거예요. 있을 유자에다가 원인이에요. 원인이 있다. 채권행위는 원인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원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권행위도 효력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설사 매수인 앞으로 등기상 소유자로 돼 있다 하더라도 등기 효력이 있다 없다. 물권 변동 효력,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고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된다? 반사적으로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이 사람 표현은 법률상 소유자 아니면 진정한 소유자. 이 사람은 외형상 소유자예요. 외형 앞에서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유권 행사 방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를 못하는 게 방해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진정한 소유자인 갑은 을을 상대로 214조에 의해서 뭘 한다? 방해 제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제 기여를 하셨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